안녕하세요. 대균이프 시니어 통합케어 서비스 보수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시니어 통합케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는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동관리 MOT와 관리 포인트, 그리고 실버피 트레이닝 워크북에 대한 구성과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통합케어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 통합 케어 서비스는 현재 운영 중인 인지 케어 서비스와 신체 케어 서비스의 통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니어 통합 케어 서비스는 브레인 트레이닝 킷, 그리고 실버핏 트레이닝 워크북, 그리고 운동 소도구를 핵심적으로 활용하여 워크북 중심의 자기주도적, 능동적 활동을 유도하는 통합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인지 기능 강화는 물론 근감소 예방과 규칙적인 운동 습관 형성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대상자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이해하고 참여하며 자기주도적, 능동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기주도적, 능동적 활동이 뇌를 변화시키는 기반을 만듭니다. 인지 신체 케어를 워크북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는 핵심 단백질인 신경성장 인자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특히 수동적으로 자극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어르신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 활동은 뇌의 해마에서 신경성장 인자 분비를 더욱 활성화시켜서 뇌가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준비된 환경 위에서 인지와 신체를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신경성장 인자가 분비된 상태에서 인지 과제와 신체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이중 과제, 듀얼 태스크 훈련은 뇌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뇌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전두엽으로 더 많은 혈류를 보내며 이로 인해 단일 과제 학습 대비 전두엽 활성화율이 약 30에서 40% 이상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는 분비된 신경 성장 인자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확산되어 뇌 전반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자극은 어르신의 일상을 바꾸는 변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뇌의 가소성은 노년기에도 새로운 학습과 자극을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신경성장 인자 분비와 듀얼 태스크 훈련이 반복되게 되면 퇴화되던 뇌 기능이 구조적으로 재구성되며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 실제 기능 수행 능력을 유지 개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보다 능동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대상자의 인지적, 신체적 통합 케어는 대상자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로 다가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활동관리 에머티 및 관리 포인트입니다. 시니어 통합케어 서비스 활동관리 MOT입니다. 시니어 통합케어 서비스는 인지케어와 신체케어를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회당 60분으로 제공되며 60분 동안 진행되는 전체 활동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수교육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기존의 인지케어 서비스를 주로 운영하고 계시므로 인지활동 관리 MOT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통합 서비스에서는 기존 인지활동 관리에 신체적 관리가 어떻게 결합 운영되는지를 주요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및 활동 관리 준비입니다. 신체 케어는 인지 케어와 같은 형식으로 실버핏 트레이닝 워크북과 운동 소도구가 대상자에게 배송되며 방문 전 대상자의 신체적 불편사항이나 노인성 질환 유무와 같은 신체적 이슈를 사전에 파악해서 워크북 내 적용 가능한 신체 활동을 미리 구성해야 하는데요. 신체 활동을 구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행 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서
대상자와 함께 직접 시범, 수행이 가능한 수준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핏 트레이닝 워크북의 구체적인 활용 방법은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인사 컨디션 체크입니다. 인지적, 신체적 컨디션을 확인하고 당일 진행될 인지 및 신체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신체 활동을 위해 피로도, 수면 상태, 통증 여부, 당일 활동 수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부위 통증이나 컨디션 저하 등 신체적 이슈가 있을 경우 기록해두고 다음 방문 시 동일 항목을 재확인하여 호전도 및 현재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셋째, 학습과 활동 점검 및 피드백입니다. 인지 워크북의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실버피 워크북 내 운동 일지를 통해서 한 주간 신체 활동 수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수행이 어려웠거나 진행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피드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준비와 인사, 점검이 모두 이루어졌다면 이제 통합 케어 서비스의 핵심인 인지 강화 활동과 신체 강화 활동을 진행합니다. 각 파트는 25분씩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나 대상자의 상태나 서비스 흐름에 따라서 시간 조율 및 인지 신체 순서 변경 또는 복합 분배도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시간 구성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은 인지와 신체 워크북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유도와 능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한 운동 습관화 형성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 강화 활동은 기존 인지 케어 서비스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신체 강화 활동은 시니어 신체 활동 지도사 과정을 수료하시면 서비스 제공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워크북 중심의 활동 구성이기 때문에 보수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기존 시니어 신체 활동 지도사 과정을 수료하신 선생님이시라면 수동적 스트레칭을 제외한 실버핏 트레이닝 워크북 활용 시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 신체 케어 서비스에서 워크북 활동이 약 10분 내외였다면 통합 케어 서비스에서는 25분간 집중적인 능동적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1, 3주는 소도구 신체 활동 워크북을 활용하고 2, 4주는 맨몸 신체 활동 워크북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핵심 활동이 마무리가 되면 다음 학습과 활동 안내, 격려 및 인사를 진행합니다. 모든 활동 종료 후에는 반드시 호흡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신체 활동으로 인한 각성 상태를 약 1분간의 호흡을 통해 안정 상태로 전환합니다. 이후 다음 한 주간 진행될 인지과제와 신체 활동을 안내하고 칭찬과 격려를 통한 동기부여 멘트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60분간 진행되는 시니어 통합 케어 서비스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지 강화 활동 관리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되나 신체 강화 활동에서는 다소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 지도사 자격이 있으신 선생님들 또한 실버핏 트레이닝 워크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기존 구성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차이점을 인지하시고 끝까지 교육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신체 강화 활동을 위한 주요 활동 관리 포인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 포인트는 컨디션 체크입니다. 통합 케어 서비스 진행에 앞서 대상자의 인지적, 신체적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 컨디션은 당일 상태에 따라 서비스 진행 여부나 활동 강도 조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이고 공통된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숙면 여부, 통증 여부, 전반적인 피로감 등 대상자의 컨디션을 꾸준히 파악해야 하며 간단하지만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잘 주무셨나요? 식사는 잘 하셨나요? 지난번에 불편하다고 하셨던 부위는 지금 어떠신가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통증 부위, 생활 패턴, 최근 일상 이벤트 등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 방문 시 컨디션 변화를 비교 관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나 통증 정보는 신체 활동 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통증의 위치와 강도, 변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버피 트레이닝 워크북 내 자가 통증 점수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가 통증 점수인 바스 스케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버피 트레이닝 워크북에는 각 권마다 신체 부위별 자가 통증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체크리스트는 신체 활동을 시작하기 전 또는 한 주간의 신체 활동 이후 대상자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을 기준으로 통증이나 불편감의 정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또한 일정 주기마다 또는 신체 활동 후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반복 사용하여 통증이나 불편감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신체 활동 전, 후의 상태를 비교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시각 통증 점수로 병원 현장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통증 평가 도구인데요. 통증이나 불편한 정도를 0점부터 10점까지의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이며 0점은 통증이나 불편감이 전혀 없는 상태, 10점은 참기 어려운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각 통증 점수는 대상자의 주관적인 통증 상태를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자가 통증 체크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신체 부위를 상지, 허리, 하지 총 3부위로 구분하고 각각의 파트별로 4가지 동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동작 설명을 확인하고 따라해 보았을 경우 통증이나 불편감이 발생되면 예라고 표시하고 시각 통증 점수를 0에서 10점 중 기입합니다. 각 부위별 4가지 동작은 간단한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관절에 병증이 있거나 제한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통증을 유발하는 자세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하여 천천히 시행하도록 합니다. 최초 1회 방문 시에는 자가통증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의 관절별 통증 유무 및 불편감 유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후 지속적인 방문 과정에서는 동일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통증 점수와 불편감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 부위의 신체 활동 수행 여부와 함께 점수를 기록하여 객관적인 지표로 관리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신체 활동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 동기를 높이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대상자의 전반적인 신체 컨디션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적극적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며 신체 활동을 통해 통증이나 불편감이 실제로 완화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근거 자료로도 활용합니다. 다음은 신체 강화 활동 수업 관리 포인트입니다. 신체 강화 활동 수업에서 지도사의 역할은 단순히 운동 동작을 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스스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보조자가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도사의 직접적인 도움 없이도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신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체 활동 전 준비물 세팅 단계에서는 소도구 및 요가 매트 등을 대상자 본인 스스로 준비하도록 유도하여 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필요시에만 최소한의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일상생활 속 자립 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고령자이거나 신체적 수준이 낮아서 낙상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도사가 준비물을 직접 세팅하고 대상자는 신체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낙상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자립보다 안전이 우선되는 상황에서의 예외적 조치입니다. 신체 강화 활동 중에도 지도사는 동작 수행 과정에서 낙상 위험이 존재하는 환경이나 동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조하여 낙상을 예방합니다. 그 외 동작에서는 대상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언제든지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며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자립적 수행 능력과 낙상 예방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통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통은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거나 대상자의 현재 운동 수준보다 강도가 높은 운동을 수행한 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동으로 인해 근육에 생긴 미세 손상이 회복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통 3일에서 4일 이내 점차 완화되며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근육통의 주요 증상으로는 근육의 통증, 뻣뻣함, 부종, 열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증상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육통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상자는 운동 후 나타나는 통증을 운동으로 인해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초기 단계에서 근육통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운동 중 근육통이 발생했을 때나 강도 높은 운동이 수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상이 일시적이며 정상적인 반응임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가 불안감을 줄이고 안심하고 신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성 근육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버핏 트레이닝 워크북 6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편 운동 후 발생하는 통증에는 지연성 근육통 외에도 여러 가지 유형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증의 양상을 구분하여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근육통과 구분될 수 있는 통증의 특징으로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통증과 함께 붓기와 열감이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연성 근육통과는 다른 문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지속되면서 붓기와 열감이 동반될 경우에는 즉시 운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중단하고 얼음찜질을 통해 붓기와 열감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함을 대상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연성 근육통과 위험 신호를 구분하고 대상자의 안전한 신체 활동과 부상 예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화 활동 수업을 위한 자립 및 낙상 예방, 근육통 안내와 같은 환경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실버핏 트레이닝 워크북을 활용한 관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도구 워크북입니다. 소도구 워크북은 마사지 볼과 미니 폼롤러를 활용하여 신체 활동을 진행하는 구성으로 운동 전후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제한 없이 통증 관리 목적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소도구의 주요 목적은 마사지 및 근막 이완을 통해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통증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마사지볼은 허혈성 압박을 통해 통증 유발점을 자극, 완화하는 역할을 하며 미니 폴롤러는 자가 근막 이완을 돕고 자세 불균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허혈성 압박과 자가 근막 이완 기법은 특히 시니어의 만성 통증 관리와 신체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소도구 워크북은 마사지볼과 미니 폼롤러를 활용하여 시체 부위별로 발생하는 통증 유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도구 워크북 활동의 주요 관리 포인트는 제공된 운동 소도구를 일상생활 반경 내에 비치하는 데 있습니다. 소파, 침대, TV 주변 등 대상자가 일상 속에서 상시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두도록 안내하고 특정 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소도구를 활용한 마사지와 근막 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안내되어야 할 필수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소도구 사용 시 과도한 압박으로 인한 압박 골절에 주의해야 하며 강한 압박력이 발생할 경우 신체 구조물 손상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압박 강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도구에 수건을 감싸 사용하여 압박력을 완화하도록 합니다. 또한 소도구 활동 수행 중에는 압박력에 따른 대상자의 표정과 언어적 표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데요. 시원하다, 아프면서 시원하다, 마사지 받는 것 같아 몸이 가벼워진다와 같은 표현은 이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와 다른 불편감의 표현이나 고통을 참는 듯한 표정이 관찰된 경우에는 즉시 활동 강도를 조절하거나 중단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맨몸 워크북은 별도의 소도구 없이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관절을 움직이는 동작을 통해 관절 가동 범위 확보와 기초 근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 ROM, 레인지 오브 모션이라고 하며 각 관절을 완전히 펴고 완전히 구부릴 수 있는 움직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는 일상생활 동작과 기능적 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가동 범위가 제한될 경우 옷 입기, 양말 신기, 뒤돌아보기, 물건 꺼내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의 필수 움직임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이 제한되면 관절을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근력 또한 함께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근력 약화는 점차 생활 반경의 축소로 이어지고 활동 위축과 움직임 저하, 근감소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는 다시 관절 구축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는 콜라겐 섬유의 탄성이 감소하고 활동량 저하로 인해 관절 주변 조직의 유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상이나 수술 이후 관절을 장기간 고정할 경우 유착과 협착이 진행되어 관절 가동 범위가 감소하고 이는 통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메모 워크북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 완화하기 위해 능동적인 움직임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관절 가동 범위를 개선하고 유지하며 그 과정에서 기초 근력을 함께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맨몸 워크북 활동의 주요 관리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능동적인 움직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이라고 하면 힘을 주고 버티는 정적인 동작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맨몸 워크북 활동은 정적으로 힘을 주어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워크북에 제시된 동작의 시작 자세와 끝 자세를 연결하며 움직임을 반복 수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크고 넓은 관절 가동 범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조하는 것이 핵심적인 관리 포인트입니다. 지도자는 대상자의 움직임을 존중하며 동작이 끊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관절 가동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할 경우 관절에 부담이 가해지거나 부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 호흡, 언어적 반응 등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개인별 상태에 맞춰서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월 4회, 주 1회 방문 형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소도구 워크북과 맨몸 워크북의 주차별 활용 방법과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크북에 제시된 신체 강화 활동 수업의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 활동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특정 신체 활동의 수행 능력입니다. 이는 해당 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고 바른 자세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신체 활동의 수행 여부입니다. 해당 운동을 완벽하게 수행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시도를 해봤는지, 한두 번 해봤는지, 직접 움직여 보았는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통합케어 서비스에서의 신체 강화 활동 수업은 첫 번째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즉, 정확하고 완벽한 동작 수행보다는 대상자가 부담 없이 참여하고 꾸준히 신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도사가 유도하고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워크북을 활용한 신체 강화 활동은 동작의 정확성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반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진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대상자의 신체 활동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운동 습관 형성과 기능 유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차별 워크북은 단순히 주차에 맞춰 사용하는 교재가 아니라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수행 수준에 맞춰서 유연하게 설계 운영해야 하는 관리 워크북입니다. 서비스가 진행되는 해당 월에는 소도구 워크북 한 권과 메모 워크북 한 권, 총 두 권이 제공되며 이 두 가지 워크북은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거나 복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워크북을 주차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주차와 3주차에는 소도구 워크북을 활용하여 통증 관리와 신체 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2주차와 4주차에는 메모 워크북을 활용하여 관절 가동 범위 확보와 기초 근력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주차별 목표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두 권의 워크북을 복합하여 별도의 4주 커리큘럼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한 주차 안에 소도구 운동과 맨몸 운동을 함께 배치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소도구 운동 두 가지와 맨몸 운동 한 가지를 구성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장 운영에서는 이 복합 4주 커리큘럼 방식을 권장합니다. 대상자에 따라 소도구 운동이나 맨몸 운동 중 일부가 신체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복합 구성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주차 안에서 통증 관리, 관절 가동 범위, 기초 근력을 함께 다루는 구성은 대상자가 자신의 몸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주차별 워크북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는 새로운 운동을 많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습을 중심으로 동기부여를 위한 예습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1주차에는 주요 운동법을 대상자와 함께 충분히 활동한 후 한 주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2주차 방문 시에는 전주에 진행한 운동법을 먼저 확인하고 복습한 뒤 2주차에 필요한 주요 운동법을 추가로 진행합니다. 만약 대상자가 전주 운동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거나 능동적인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새로운 운동법을 추가하기보다는 기존 운동법을 다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운동의 효과는 반복을 통해 동작이 자연스럽게 수행될 때 나타나며 스스로 수행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 다음 단계의 운동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일상생활 속에서 대상자가 스스로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도사는 워크북을 정해진 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사는 워크북 안에 수록된 운동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직접 수행해보며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준비가 이루어질 때 워크북은 단순한 교재가 아닌 대상자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합 서비스 중 신체 프로그램을 주로 하여 관리 포인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실버핏 트레이닝 워크북의 구성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대상자의 신체 상태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워크북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도사가 이를 어떻게 적용하면 보다 체계적인 신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버 피트레이닝 워크북은 활동 관리 포인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절별 통증 관리를 목적으로 마사지볼과 미니 폼롤러를 활용한 소도구 운동 실버 피트레이닝 워크북과 관절 가동 범위 확보와 기초 근력 향상을 위한 맨몸 운동 실버 피트레이닝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6권씩 총 12권의 워크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 진행 시에는 소도구 워크북 한 권과 맨몸 워크북 한 권이 한 세트로 구성되어 매월 총 2권씩 배송됩니다. 소도구 운동 워크북은 소도구 활용의 목적이 담긴 내용, 정보, 주의해야 할 사항, 금기해야 하는 사항들이 안내되어 있으며 맨몸 운동 워크북 또한 관절 가동 운동과 기초 근력 향상의 목적이 담긴 주요 정보와 효과, 주의사항, 금기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진행 전에는 대상자의 정보와 노인성 질환 유분 등 사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방문 과정에서 사전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추가적인 건강 상태나 특이 사항들이 확인되어 운동 금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동 금지 대상자와 관련된 기준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맨몸 운동과 소도구 운동을 진행할 때에는 각 활동별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워크북 활동 안내 시에도 대상자에게 반드시 주의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의사항 미안내로 인한 대상자 부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해당 사항은 서비스 진행 전 지도사와 선생님께 전달되는 실버피 트레이닝 워크북 지도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도구 운동과 맨몸 운동 워크북은 각 번당 1주간 진행해야 할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지, 허리, 하지의 신체 부위별로 운동법이 체계적으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워크북 상단에는 주간 가이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주간 가이드에는 해당 주차 운동의 목적과 운동 기간, 그리고 전반적인 운동 진행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한 주 동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운동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주간 운동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신체 부위별 운동 명칭과 운동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페이지가 함께 안내됩니다. 이 주간 운동 계획 페이지를 통해 참여자는 한 주 동안 신체 부위별로 어떤 운동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도구 운동 및 맨몸 운동 워크북의 주간 운동 계획표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안내한 주차별 워크북 활동관리 포인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차별 구분법과 복합 커리큘럼 구성법을 적용하여 대상자의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적용 가능한 운동을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선정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상자의 불편 부위와 신체적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깨가 불편함이 있어 움직임에 부담감을 느끼시는 경우, 상지 운동 중 어깨 움직임이 포함된 동작은 천천히 시도하되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두세 가지 운동을 선별하되 현장에서 대상자가 동작 수행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예상치 못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 운동 한 개에서 두 가지를 추가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정된 운동은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워크북에 안내된 각 운동의 권장 횟수에 맞추어 한 세트에서 최대 두 세트까지 함께 운동을 수행하거나 대상자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조 및 안내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안내된 운동을 한 주 동안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때 동기부여 및 운동 습관 형성을 위해 운동 일지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운동 일지의 활용 방법은 지도사와 서비스 대상자가 각각 작성하는 영역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먼저 상단의 주간 신체 활동 계획은 한 주 동안 대상자가 수행해야 할 운동 내용을 지도사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서비스 진행 시 각 운동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특정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항 등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안내가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중간에 주간 신체 활동 일지는 대상자가 지도사에게 안내받은 운동을 한 주 동안 수행하며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운동 중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부위가 있을 경우 사람 모양의 그림을 활용하여 해당 신체 부위를 표시하도록 안내하며 불편함의 느낌이나 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일주일간의 능동적인 신체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일별 운동 진행 상황을 대상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체 활동을 실시한 요일을 표시하고 운동의 힘든 정도나 당시 기분 등을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한 주 신체 활동 총평은 대상자가 한 주간의 신체 활동 전반에 대한 소감을 일기 형식으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지도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느낀 점, 감정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지도사는 이렇게 작성된 운동 일지를 통해 대상자가 스스로 능동적인 실제 활동을 실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반적인 컨디션과 신체적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음 주에 적용할 운동 커리큘럼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을 통해 주의사항 안내, 주간 운동 구성, 운동 일지 활용 방법을 이해하였다면 이제 실제로 해당 운동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운동법 안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주간 운동 계획표에서 각 운동의 명칭을 확인한 후 운동법이 안내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 명칭과 적용 신체 부위가 표시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운동의 난이도, 사용되는 소도구, 권장 운동 횟수 및 세트 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중앙에는 운동 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동 이미지가 제공되며 운동 동작의 순서에 따른 설명과 함께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도사는 이 내용을 대상자와 함께 보며 하나씩 읽어가면서 동작을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며 안내합니다. 이후 한 세트에서 최대 두 세트까지 함께 진행하거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트 간 휴식 시간은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0초에서 1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워크북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대상자가 워크북 내용을 참고하여 스스로 운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미지와 설명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동작 수행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에는 좌측 하단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해당 운동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한 분 한 분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시니어 통합 케어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대교 뉴이프는 여러분의 전문성과 진심이 현장에서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니어 통합 케어 서비스 보수 교육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